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원래 교재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생애 주기별로 청각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특성이나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학습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자, 근데 의외로 여러 학생들이 저한테 그 검사나 특히 검사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알고 싶다라고 연락을 준 친구가 있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청각학이라는 수업 때 여러분들 1학년 때 같이 이제 뵙고 제가 수업을 알려드렸는데 실은 이제 복학생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때 저와 함께 수업을 듣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수업 교과 과정 내에서 다시 한번 요걸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요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는 청능재활의 기초, 타임 머리라는 사람이 쓴 책을 우리가 전인숙 교수님 외에 이제 여러 청각학자들이 번역한 그 책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책은 저희가 1강에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오리엔테이션 때 소개해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은 청능 재활이라는 재활적인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검사적인 내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외로 국시 공부를 나중에 이제 국시 시험을 보게 되면 청각 파트는 치료도 치료지만 검사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요 내용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1학년 때 여러분들 저랑 같이 청각학 수업 배우셨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그 교재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교재를 참고해서 제가 요거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저는 유튜버도 아니고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 수업에 도움되기 위해서 이런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전 사실 학자잖아요. 사실 재미는 없어요. 제가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요. 저도 되게 재밌게 하고 싶고 막 이렇게 유튜버 분들 거 많이 보거든요. 영상 여러분들 좀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 주제나 내용 자체가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자체가 시험도 우리가 즐겁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고시도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라도 잘 알려주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다소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너무 죄송하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까지 뭘 좀 정리해드리고 싶냐면, 자, 객관적인 청력 검사랑 주관적인 청력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드린 건 가장 그 중에서도 중요한 객관적인 청력 검사 및 유아 청각 검사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인 청력 검사, 주관적인 청력 검사, 유아 청각 검사가 따로 있는데요. 자, 유아 청각 검사는 좀 별도로 제외하고 객관적인 청력 검사와 주관적인 청력 검사를 우리가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때 7주 참가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언어 치료에서 공부하다 보면 객관적 검사랑 주관적 검사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장애 분야마다 다릅니다. 자, 예를 들면 음성장애 파트에서 객관적 청력 검사, 주관적 청력 검사를 나누는 건 어떻게 하나요? 기계를 썼느냐 아니면 기계를 쓰지 않고 종이 검사를 했느냐를 막통 나눠요. 그래서 예를 들면 VHI처럼 보이스 핸디캡 인덱스처럼 주관적인 음성장애 정도를 나타내는 걸 주관적 검사라고 하고요. 음성장애에서 기계를 써서 CSL 같은 기계를 프랏 이런 걸 써서 음성의 강도나 음도 같은 걸 수치로 보는 걸 우리가 음성장애에서는 객관적 검사라고 합니다. 또 마비말장애에서는 좀 달라요. 마비말장애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비슷하긴 한데 마비말장애는 둘 다 전문가가 측정하는데 역시 기계를 쓰면 객관적 청력 마비말장애 검사고요. 주관적인 마비말장애 검사는 청지각적 평가, 즉 이른바 대상자의 목소리를 전문가가 듣고 이제 그 장애 척도를 이렇게 수준을 점수하는 게 주관적인 검사였죠. 아동도 또 다릅니다. 아동 언어 장애에서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청각장애에서 어떻게 나누나요? 7주차 내용을 보셨던 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청각장애에서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는 피험자의 반응이 들어가면 주관적인 검사인 거고요. 피험자의 반응 없이도
검사 결과가 도출된다면 객관적인 청력 검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인 청력 검사라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피험자가 손을 든다든지 들려요라고 반응 없이도 평가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라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 파트에 왜 유아 청각 검사를 넣었냐면 유아들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린 유아들, 뭐 1살 미만의 아이들, 애기들, 이런 아기들은 듣고 자기가 이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를 주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객관적인 청력 검사에 약간 해당이 되는 파트가 많이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유아 청각 검사를 같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종합하면 대상자의 피험자의 어떠한 반응 없이도 우리가 어떤 청력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오늘 4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오늘 다 말씀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중의검사랑 특수청각검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거는 객관적 검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그려지네요. 다행히.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 검사다. 예. 이걸로 하니까 좀 글씨가 너무 엉망이라서 주로 말로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인데, 이거 이제 뭐 거의 법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쓰게 돼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는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검사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별도로 유아 청각 검사도 좀 같이 이 챕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력 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PDF 파일이라서 이게 필기가 안 돼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별표. 자, 이거 아마 이 파트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청각학 수업 진행했을 때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의 주관적인 평가냐 객관적인 평가냐를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청각장애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크게 나눌 때에는 이런 2가지 범주로 구분한다라는 걸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청력 손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청각장애 아동의 주관에 반응한 결과로 평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주관에서 반응한 결과, 즉 반응을 보고 평가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아동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죠. 네, 아동이 이걸 듣고 자기가 들리는지를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 수준도 돼야 되고요. 검사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관적인 평가에 뭐가 들어간다? 수능 청력 검사, 어음 청력 검사, 유아 청력 검사는 전부 다 주관적인 평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꼭 알아두시고요. 이제 제가 이게 여러 번 강조하는 건 수업에서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시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2번째는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챕터에서 살펴볼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은 특히 청각평가에 있어서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청각장애 아동의 반응 없이, 반응이 특별히 필요가 없습니다. 딱히 반응이 없이도 검사기기의 전기적인 신호자극에 대한 반응 결과를 평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 반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검사를 수치화해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2가지 꼭 알아두세요. 객관적인 평가에는 뇌관 유발 검사가 있고 중의 검사가 있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중, 자, 중요해요. 뇌관 유발 검사와 줄여서 뭐라고 하죠? ABR이라고 하죠. 자,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중의 검사, 임피던스 검사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청각장애 검사 파트는 여러분들 용어만 잘 공부하셔도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용어 꼭 이 수업 때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꼭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용어 정리 좀 잘 하시면 나중에 국시 공부 때까지 아주 순탄하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중의 검사부터 살펴보시죠.
자, 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중이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중이죠? 자, 제가 여기 지금 잠시만요. 제가 이걸 찾아 드릴게요. 중이가 뭔지를. 그럴 만한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들 귀가 이렇게 있죠? 이거 그림으로 될지 모르겠네요. 자, 웨이가 있습니다. 이게 웨이고요. 바깥귀입니다. 자, 웨이도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고막이 있죠. 자, 고막이 있고, 고막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들 청각학 시간에 엄청나게 했죠. 세 개의 작은 뼈. 얘 뭐예요? 세 개의 작은 뼈가 이소골이죠. 네, 이거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소골이에요. 이소골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 순서대로 네, 추침 등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네요. 추골, 침골, 등골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 중에 제일 작은 뼈는 등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등골을 빼먹는다 라는 게 인체의 가장 작은 뼈예요, 등골이. 네, 그래서 등골이 어디 붙어 있나요? 자, 여기 이렇게 와우에 붙어 있고, 와우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을 난원창이라고 한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중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고막에서부터 요 난원창까지가 중이에요. 그러면 고막하고 이소골하고 요 공간을 중이강이라고 합니다. 언어치료에서 강이라는 표현은 cavity,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비강, 구강, 마찬가지로 중이라는 게 있는 강, 공간이다. 자, 그래서 네, 중이강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기관이 뭐 있어요? 여기 유스타키오관, 기억나시나요? 여기 밑에 이렇게 해서 유스타키오관은 무슨 역할을 한다? 환기의 역할을 한다. 청각학 들었던 분들은 이제 좀 기억이 나실 거고요. 아마 이 수업을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청각학 때 내용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청각학 수업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면 환기는 왜 환기를 하느냐? 여기 가스가 좀 차요. 여기 구멍이 이렇게 들어오면 공기가 외부 공기도 들어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쁜 공기를 빼주는 거예요. 이소골에서 유스타키오관에서요. 자, 이관이라고 합니다. 유스타키오관에서 이렇게 빼주니까 여러분들 비행기 같은 거 타거나 높은 고산 지역에 가면 어떻습니까? 귀가 맹맹해지죠. 왜 맹맹해질까요? 기압 차이 때문에 요 공기에 빠져있는 미처의 공기의 기압이 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침을 한번 꿀꺽 삼키면 유스타키오관이 열려서 여기 있는 나쁜 공기들이 빠지면서 귀가 뻥 뚫리죠. 그래서 비행기 타면 귀 멍멍한 사람도 귀가 뚫리는 이유는 유스타키오관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중이는 고막 안쪽으로 하나의 강, 공간이에요. 공간으로 형성되어서 공기가 가득 차 있고요. 세 개의 이소골, 자, 뭐였어요? 추, 침, 등. 자, 추골, 침골, 등골인데 그냥 추침 등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 언어치료할 때 특히 청각 파트에서 외워야 될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소골 세 개의 순서대로 추골 먼저 나오고요. 침,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관이 다른 말로 유스타키오관이다. 네, 스자예요. 이게 타키오관 같은 말이에요. 예, 네, 유스타키오관은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중이검사는 중이강의 상태나 기능을 고막의 긴장 정도의 변화에 따라서 평가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그럼 중이검사가 뭐냐? 중이강의 상태나 기능을 뭐에 따라서요? 고막의 긴장 정도의 변화에 따라서 평가해요. 여기서 핵심은 요거죠, 여러분들. 자, 고막의 긴장 정도 평가 무슨 말이냐면, 자, 소리를 압력을 탁탁 줘요. 그러면 이 중이관 역할이 뭐예요? 소리가 들어왔어요. 소리 압력이. 그러니까 소리가 들어온다는 거는 공기 압력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파동이 들어오면 고막을 건들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긴장 정도 변화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고막이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자, 소리가 들어와서 고막을 치면, 자, 소리가 들어와서 고막을 이렇게 치면 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를 잘 흡수를 못 하잖아요. 고막은 소리를 전달해 줘야 되니까 소리가 들어왔어요. 밍밍밍 들어와서 퉁 쳐였어요. 얘가 이완됐다 수축되죠. 이렇게 수축돼요. 고막이 수축돼요. 그래서 이렇게 셀로판지 모양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수축되면 뒤에 있는 이소골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소골이. 얘가 수축이 되면 이소골이 같이 움직이겠죠. 이렇게 맞죠? 얘가 움직이면 얘가 뻣뻣하게 있지 않잖아요.
이게 뻣뻣하면 그거는 예 이경화증이에요. 이경화증. 이게 움직여야 돼. 이소골이 경화된다 해서 이경화증이죠. 네, 정상인들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소리가 들어오고 퉁 움직여요. 자, 움직이면 얘가 이 움직이는 정도, 이걸 긴장 정도라고 해요. 이거를 긴장 정도의 변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고막 검사, 임피던스 검사 같이 알아두세요. 자, 중위 검사의 다른 말은 고막 검사, 임피던스 검사입니다. 자, 서로 다른 검사냐? 아니에요. 같은 검사예요. 여러분들. 자, 하나씩 보시죠. 중위 검사의 목적, 종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 좀 일부러 오버해서 하는 게 여러분들 지루할까봐 그래도 열심히 제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집중을 유도하고자 좀 정말 오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이 40에 이렇게 오버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재밌게 무조건 외우지 말고요. 물론 우리가 국시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언어치료사 한 명 양성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중위검사의 목적 3가지 꼭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중위검사 왜 해요? 자, 이거는 사실 중위검사뿐만 아니라 검사의 목적은 질병 유무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질병 유무. 맞죠? 네. 자, 질병이 있냐 없냐는 우리가 중위검사를 통해서 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질병을 알 수 있나요? 자, 아까 중위, 고막이 안 움직이는지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위검사는 결국은 중위의 역할이 뭡니까? 소리 전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전달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관련된 질병 유무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아까 이경화증 얘기했었죠. 이소골이 경화되는 게 이경화증이에요. 경화라는 건 단단해진다. 예, 우리가 뭐 관절도 굳어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소골도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파악하게 해준다. 두 번째는 질병 유형을 알 수 있게 해주고요. 검사는 유무도 알고 유형도 알게 해주죠. 자, 세 번째는 청력 손실 정도를 파악하는데 보충 진단 자료를 사용한다. 3가지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어 치료한다고 해서 무조건 어음 청력 검사만 해요. 만약에 주관적인 검사. 예,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치료에 있어서의 큰 어떤 지침이 되어주고요. 어음 청력 검사를 알아야 이 사람이 어떤 소리를 듣는지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말소리에서. 근데 그것만 알면 우리가 다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중위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소리를 해석이 못하는 게 아니라 중위의 문제라는 걸 또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또 치료를 맞춤형으로 해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청각 재활이나 언어 치료만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보장구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보청기 같은 거. 자, 그때도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보충 진단 자료를 써서 치료를 해주죠. 자, 중위 검사의 종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3가지 꼭 알아두세요. 자, 이거 예전에요. 이런 것들이 그 언어 재활사 시험에 예전에 협회 시험 때는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좀 난이도가 어렵다라는 게 또 지금 국시 난이도랑 또 다른데 느낌이 지금은 문제 유형이 어려운 거고요. 옛날에는 이런 좀 독특하게 외워야 되는 게 많이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좀 비교적 단순한 문제인데 이제 외워야 되는 게 어려운 거고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문제 경향 자체가 굉장히 좀 난해해졌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위 검사하면 여러분들 자, 고막 운동성, 등골근 반사, 피로 검사 3가지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막 운동성이란 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막 있잖아요. 고막이 소리를 붕붕붕 소리 진동이 같이 와요. 이렇게 파동이라고 그러죠. 압축파, 휘박파, 압축파. 이게 휘박파, 압축파, 휘박파, 압축파 이러면서 파동이 와요. 오면 고막을 붕붕 쳐요. 자, 바다, 바다 두 번 치겠죠. 그러면 얘가 움찔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보는 거예요. 고막이 움직이냐 소리를 주었을 때. 두 번째, 자, 고막만 움직이니까 자, 바다 두 번 움직였어요. 그러면 고막 뒤에는 이소골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소골이 같이 움직여야 돼.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제일 끝에 달려있는 게 뭐라고요? 추골, 침골, 등골. 등골이 요 나눔창이 붙어있죠. 이게 요 네이에요. 자, 커클리어에 붙어있으면 얘가 얘의 반사. 요걸 보는 거예요. 등골에 붙어있는 근육의 반사. 자, 등골근 피로 검사 같은 맥락이에요. 자, 어쨌든
고막 운동성 검사, 등골근 반사 검사, 등골근 반사 피로 검사가 중위 검사에 들어가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막 운동성 검사를 한번 보시죠. 하나씩 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시간이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독학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혹시라도 뭐 국가고시에 이런 문제들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 뭐 어디서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자, 청각이나 뭐 치매 뭐 이런 것 파트들은 제가 이제 사실 원래 치매 전공인데요. 이런 파트 삼킴장애도 제가 또 연구를 많이 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독학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좀 이번 시간에 좀 잘 정리해 보시면 우리가 4학년 청각장애 재활 수업이긴 합니다만 옛날에 청각학교 때 배운 거긴 합니다만 많이들 잊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자, 고막 운동성 검사는 뭐냐면 웨이도 입구에서 음향 자극을 줘요. 자, 근데 음향 자극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소리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리는 휘박파, 네, 압축파, 휘박파, 압축파.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탁 나면 그 부분에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에너지가 있는 부분을 압축파라고 그래요. 에너지가 없는 부분을 휘박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 내면 두 번 이렇게 압축파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압축파가 같이 들어옵니다. 소리라는 거는. 자, 우리 공기를 타고 소리가 들어오잖아요. 압축파가. 그러면 고막에서 반사돼서 돌아온 에너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고막에서 이렇게 튕겨주잖아요. 이렇게. 소리 물론 전달을 합니다만 여기 튕겨도 주죠. 소리. 고막 때문에. 요의 에너지를 이 작은 에너지를 분석한다. 자, 그러면 결국은 뭐에 달려있겠어요? 이거는. 이거죠. 결국은. 고막의 탄성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거죠. 자, 고막에 탄력이 있으면 반사되어 돌아온 에너지가 어때요?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당연히. 여러분 고무줄 생각하면 되죠. 자, 고막에 탄성이 없어요. 탄성이 없다는 건 뭐예요? 고막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구멍이 뚫려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소리가 글로 다 새니까 반사를 못하겠죠. 자, 그러면 어떨까요? 돌아온 에너지는 작겠죠. 자, 그래서 고막의 경직 상태 또는 아주 느슨하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반사 에너지 양이 달라져요. 자, 그 지금 말을 문장으로 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세요. 느슨한 상태면 반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고막,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얘가 느슨하게 안 좋아, 상태가. 자, 반사가 떨어지죠. 소리가 들어왔어요. 느슨해요. 예, 잘 못 튕겨내요. 네. 자, 고막이 팽팽한 상태예요. 팽팽하게 이렇게. 소리가 들어오면 아주 쉽게 반사가 되겠죠.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반사가 굉장히 심한 거는 또 반대로 안 좋아요. 어느 정도 이게 고막은 이게 소리를 흡수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이잖아, 사실은. 그 뒤에. 그러니까 사실은 고막이 어느 정도 느슨해야 돼요, 사실. 무조건 팽팽하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느슨한 상태일 때 수용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반사되는 게 적으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들어왔는데 반사가 많아지면 그 소리의 에너지가 다 소실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역학관계를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팽팽한 상태일 때는 반사가 높아지니까 오히려 소리 전달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수용력이 떨어진다. 자, 측정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오디오 베타라는 기계인데요. 실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귀에 꽂아요. 이렇게 꽂아서 쓰는데 여러분들 청각학 시간에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꽂아서 쓰는데 이 안에 굉장히 가느다란 관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소리 압력을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공기 펌프랑 같이 해서 요 압력이 소리 압력이랑 같이 들어가서 고막에 전달돼서 고막이 이렇게 진동되는 탄성 변화를 측정하는 게 중위 검사다. 자, 여러분들 뭐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이랑 같이 보니까 좀 이해되죠. 소리가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팅팅 이렇게 주는 거다. 총같이 생겼습니다. 이거 중요했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이것도 중요 파트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옛날에 했던 거 아니에요. 옛날에 했던 거죠. 옛날에 했던 거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언어치료 개론 때 배웠던 거 뭐 장애 수업 때 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다 중요한 겁니다. 자, 타입 A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자, 정상 어떻습니까? 뒤에서 이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실제 그림은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보면 0을 중심으로 양끝이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고, 자, 요게 굵은 선이 평균처럼 나오는 거고, 요게 위에가 상한선, 하한선이에요. 중심선, 상한선, 하한선. 자, 이 까만색은 항상
하한선과 상한선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예, 여기 정상입니다. 타입 A라고 그래요. 타입 이름 아셔야겠죠. 자, 타입 AS. 자, 우리 AS를 받아야 돼요. 자, 고장이 났어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한선, 하한선 안에 이 실제 측정치가 어때요? 안 들어가죠. 자, 안 들어갔다라는 거. 이거는 어떤 느낌일까요? 이게 너무 경화가 돼서 네,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골화. 자, 이소골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소골의 골화. 자, 이소골이 골화되면 어떤가요? 여러분들. 아유, 죄송합니다. 자, 이소골이 골화되면 어떤가요? 이게 중이가 고막이 전달이 안 되니까 이소골이 단단해졌어. 이경화증처럼 단단해졌어. 그러면 이게 굳어서 전달이 안 되겠죠, 소리가. 자, 그럴 때는 요 표시예요. 자, AD는 자, 과하다는 거예요, D가. 자, 보시면 고막의 과다 운동성을 뜻합니다. 자, 이게 다 중요해요. 고막의 과다 운동성. 자, 보시면 고막이 자, 요 상한선, 하한선 사이에 이렇게 정상이라면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과하게 뻗어나갔죠. 예, 과하게 뻗어나갔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고막이 너무 과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이거 좋지 않죠. 자, 그 다음에 B 타입 B는 뭐냐면 자, 이거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원래 중이염 혹은 중이강내 액체 저류를 얘기합니다. 자, 중이강내 액체 저류가 어떨 때 액체가 생기나요? 여러분들, 중이염 중에서 화농성 중이염을 들어보셨나요? 자, 화농성 중이염 뭐냐 하면 자, 액체가 농양 같은 게 예, 액체가 귀 안에 차는 거예요. 물 같은 게.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귀 안에 보면 우리가 웨이 쪽에 보면 웨이가 아픈 연골처럼 되어 있고요. 뒤에는 골화, 뼈 조직으로 되어 있고 이 보면 아주 작은 뼈들이 심어져 있어요. 아주 작은 뼈 조각들이. 여러분들 뭐 청각 해부 시간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게 갑자기 열을 심하게 앓는다든지 하면 이게 녹아요. 뼈가 녹아서 물로 나오죠. 그것이 귀에 차면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화농성은 좀 다른 거긴 한데 자, 삼출이든 화농이든 액체가 이제 생기죠. 그것이 중이강에 있으면 네, 이와 같은 타입 B처럼 나와요. 그래서 소리가 네, 이렇게 특이하게 수평형으로 나옵니다. 자, 이거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C는 이관 기능 장애예요. 자, 이관 기능 장애라는 건 이관이 뭐였습니까? 네, 유스타키오관. 예, 유자예요. 타키오관. 다른 말로 이관이라고 하죠. 자, 유스타키오관 아까 무슨 말이었어요? 유스타키오관의 기능은 뭐였다? 네, 환기의 기능, 압력을 빼주는 기능,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능인데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나온다? 자, 하한선, 상한선 옆으로 이렇게 삐져서 자, 마이너스 압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가깝게. 자, 이런 것들이 중이검사의 결과 분석인데 이건 이제 실제로 좀 이렇게 이상적으로 빡빡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제가 실제 그 오디오미터의 검사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보여준 거고 하나씩 이제 그래프의 경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해석 방법입니다. 고막 경지 상태에 따라서 반사 에너지의 양이 달라진다. 이거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고막이 팽창하면 저항력이 강하니까 수용력이 떨어지고요. 고막이 느슨하면 저항이 떨어지니까 수용력이 높아져요. 자, 이것은 서로 역수관계, 역학관계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압력은 데타파스칼, DAPA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 뭐 말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탄성 정도는 이렇게 측정합니다. 자, 그래서 공기압력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 사이가 사실은 여기 와야 돼요. 정상 부분들이고. 자, 하한선, 상한선, 그 다음에 중앙선. 중앙선이 이제 어디 위치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한번 보시죠. 자, A형. A형이라는 게 여러분 요거랑 같이 나중에 복사 프린트해서 같이 보세요. 자, A형은 뭐였냐면 A형이 여기서는 A 정상으로 제가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아, 네, 아까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자, A형은 정상이에요.
자, 아까 지금 요거랑 헷갈려서 잘못 눌렀네요, 제가. 자, A형은 정상을 얘기합니다. 정상 어떤가요? 자, 별거 없습니다. 자,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요 안에 사실 들어와야 정상범위다. 이게 중앙선이에요. 지금 이게 중앙선이 이렇게 놓여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정점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0.3에서 1.65, 사실 이게 범위가 넓죠.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탄성의 최고점이 자, 여기 사이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헥타파스칼이랑 자, 50헥타파스칼, 여기에 정점이 있어야 돼요. 여기 한 50쯤 되겠죠. 이게 100이니까 100에서 50 사이 있어야 되고, 자, 플러스 100과 마이너스 100 사이에 이 범위가 들어와야 된다. 이게 정상이다. 예, 뭐 이렇게 수치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거 해석할 때 경향으로 많이 봐요.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런 수치도 중요하지만 요 안에 이렇게 대칭적으로 있구나. 이렇게 해서 많이 봅니다. 이거는 정상이다. 네, 정상이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거 검사 너무너무 해보고 싶다. 예, 뭐 저기 병원 가서 하시면 돈 내고 하시죠. 한 5만원쯤 할 거예요. 이거 중위검사. 예, 뭐 얼마 안 걸립니다. 너무너무 궁금하다. 예, 저한테 오세요. 제가 공짜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돈 안 받고 합니다. 자, 뭐 외부에 친구가 있다 데려오세요. 괜찮습니다. 공짜로 해드릴게요. 자, 오실 때는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소속은 호남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그 언어치료학과니까요. 건학관 2403-1로 오시면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예, 외부인도 상관없습니다. 뭐 혹시나 이거 뭐 수업 보시는 뭐 외부인 또 상관없어요. 일반 사람들도 오세요. 오시면 네, 공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다. 자, B형은 보세요. 자, 아까 액체 얘기했었죠. 탄성의 최고치가 없어요. 아까 그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최고치가 없어요. 수평형의 상태를 보여요. 자, 왜 그럴까요? 이게 탄성이 없다라는 거는 액체는 여러분들 어떤 특성을 가집니까? 여러분들 액체의 특성. 자, 액체는 소리를 흡수한다. 액체는 소리를 흡수하지 않는다. 당연히 액체는 소리를 흡수하죠. 여러분들 물 안에 들어가서 스쿠버 다이빙 하면 소리 질러보세요. 물 밖에서 소리 지르는 것보다 훨씬 소리가 적다. 왜? 물이 흡수하니까. 자, 그래서 물이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탄성, 소리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지금 웨이도에 압력을 가해도 고막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출성 중이염이라든지 뭐 화농성처럼 액체가 고인 질병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내시경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 검사만으로도 삼출성 중이염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C형이에요. 자, C형은 어떻습니까? 네, 요 가운데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완전 네거티브하게 마이너스 쪽에, 마이너스로 네거티브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가 있어요. 자, 그리고 탄성의 최고점도 마이너스 100 이하에 위치하고 있죠. 예,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니까 요쯤에 위치하니까 이하잖아요. 그래서 고막의 운동성이 매우 낮은 상태예요. 자, 이거는 뭐냐? 이관 폐쇄. 자, 이관 폐쇄에서 흔히 나타난다. 막힌 거죠, 이관이. 어떠한 방법으로. 중이관 밑에 이관, 유스타키오관이. 자, AS형. AS형. AS를 받아야 되는 이 사람들은 뭐냐? 자, S는 이 경화증, 스켈로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스켈로시스의 약자는 아닌데, 그냥 영어로 스켈로시스가 경화잖아요. 그래서 이 경화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S. 나 이 경화증 때문에 AS 받아야 돼.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나 이 경화 때문에 AS 받아야겠네. AS형이네. 자, 어떤 형태냐? 이 형태가 어떤 건지가 더 중요해요. 자, 압력은 정상 범위에 있어요. 자, 정상 범위란 게 뭐예요? 자,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여기 있네요. 맞죠? 정상이죠? 근데 탄성이 어때요? 비정상적으로 낮죠? 예, 너무 낮아요. 자, 이거는 뭐냐? 고막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경직. 고막은 움직이는데 고막이 경직, 단단하게. 예,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막이 느슨해야 소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반사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고막이 단단하니까 와도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이 전달이 고막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그러니까 고막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소골이 유착되는 이경화증. 자, 이소골이 이렇게 소리가 들어오면 이렇게 둥둥 들어오면 둥둥 쳐줘야 되는데 얘가 경화된 거예요. 이렇게 얘는 어느 정도 움직이는데 얘가 경화돼서 안 움직여요.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 예.
자, A, D형. D는 과하다. 과해. 네. 예, 투머치예요. 과하다. 디스펑션. 우리가 자, 탄성의 최고치의 압력이 정산범위. 자, 정산범위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맞죠? 정산범위 있죠? 근데 정적 탄성이 지나치게 커져서 정적 압력이 사라져요. 이쯤에 와야 돼. 원래는 이쯤에 와야 되는데 얘가 뚫고 지금 지나가 버렸죠. 자, 뚫고 지나갔으니까 원래 이게 저기 그 오디오 메타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잠깐 돌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끊긴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게 정상인데 이 그래프에 안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끝까지 이렇게 나온 건데, 자, 고막의 정적 탄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있으니까 고막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크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막 천공이나 이소골이 단절되었을 때 이것이 많이 나타난다. 자, 이것은 고막 천공이다, 이소골이다. 천공 뭐냐? 고막에 구멍이 난 거예요. 자, 고막에 구멍이 났으니까 어떻습니까? 구멍이 났으니까 소리가 들어오면 소리가 다 일로 과하게 둥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소리 압력 파동을 이렇게 해서 진동으로 얘가 움직여서 고막이 이소골로 전달해야 되는데 구멍이 났어요. 소리가 들어오는 길로 다 새서 팍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 탄성이 크게 나오겠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 정리하면 뭐였나요? 자, 결국은 정리는 이거다. 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소통을 좀 하자면, 맞아요, 언어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 왜 어려워요? 외울 양이 너무 많아요. 왜 이런 것까지 굳이 외워야 되느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저한테 막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렵냐, 언어 치료가. 근데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어렵게 만든 건 아니에요. 이게 자체가 원래 어렵다. 이런 게 또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국시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뭔지는 알고 배워야 되는데 그냥 이름만 등골근 반사검사 ART 이렇게 외워놓으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요새 문제는 점점 문제의 경향이 복잡하게 나오는데, 실무용으로 나오는데 국시가, 근데 뭔지 모르고 제목만 외웠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들. 임상용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뭐 쉽게 하고 싶죠. 쉽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목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등골근 반사검사 외워요, 넘어가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어쨌든 좀 쉽게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공부해보니까 이 공부가 참 어려워서 저도 이걸 좀 어렵게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쉽게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등골근 반사검사. 자, 아까 제가 중위검사 3가지로 된다고 그랬죠. 자, 중위검사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등골근 반사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등골근 반사 피로검사가 있어요. 자, 등골근 반사 피로검사랑 등골근 반사검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범주가. 자, 등골근 반사검사는 뭐냐 하면, 자, 리플렉스가 뭐예요? 반사죠. 자, 어쿠스틱, 음향이 들어왔을 때 리플렉스 반사하는데, 자, 이게 어디서 반사하냐? 등골근에서 반사하는 정도를 보는 건데, 자, 스레솔드, 그 역치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등골근이 어디 있어요? 저기 고막이 있고 이소골이 여기 붙었어요. 소리가 들어오면 얘 같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등골은 요 제일 끝에 있는 요 붙어 있는 게 등골이에요. 얘 근육에 반사 들어갔다가 튕겨나온 요거 반사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얘가 적절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얘도 같이 움직여서 튀어나오는 그 수축, 그거를 보는 거예요. 자, 등골근은 어디에 붙어있는 근육이냐? 등골에 붙어있는 근육이에요. 자, 등골 제일 작은 뼈 제일 끝에 있죠. 나눈창에 붙어있죠. 자, 강한 소리가 들어오면 얘는 나눈창에 붙어있으니까 얘가 너무 세게 팍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나눈창이라는 게 여기 이제 네이에요. 네이는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얘가 나눈창이 너무 세게 푹 찔렀어요. 그럼 구멍이 푹 나겠죠. 칼로 찌른 거랑 다른 바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얘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수축을 해줘. 소리가 강한 소리가 들어오면 갑자기 얘가 푹 찔르면 안 되잖아요. 푹 찔르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근육이 있어서 강한 소리가 있으면 수축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강한 소리가 제시되었을 때 이게 잘 보호하기 위해서 수축하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게 소리 전달에 간접적인 어떤 경로를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큰 소리를 제시해줘요. 90dB 되는 소리. 실제 그래서 이거 등골근 반사 검사, 중위 검사하면 소리가 삐비비비비 90dB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게 등골근이 수축을 합니다. 그거 정도를 수축했던 반사 정도를 수치화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자극이 들어가면 일부가 안면신경을 따라서 반측에 동측 검사하고 반측 검사가 있어요. 대측 검사.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아주 좋은 기계는 동측도 되고 뭐 컨트라라고 해서 대측도 되고 동측은 입시라고 해서 동측도 되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저기 좀 어려운 용어 많이 써가면서 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어요. 동측은 같은 쪽이고요. 제가 소리를 주는 쪽에서 반사를 하면 이 동측이고요. 반측은 반대쪽 등골이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왜냐? 안면신경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거 깊이 들어가면 요게 어렵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너무 세부적인 것 때문에 놓쳐요. 숲을 놓쳐요. 자, 실시 방법. 자, 한번 보시죠. 자, 50, 1000, 2000Hz의 순음이에요. 순음 뭐예요? 순수한 소리. 그래서 순음이라고 그래요. pure tone. 네, pure가 순수하다는 뜻이죠. 자, 뭐가 순수하냐? 잡음이 없는 소리. 노이즈가 없다. 그래서 삐, 이 소리를 순음이라고 그래요. 약 90dB에서 음을 줘요. 삐비비비 소리 막 나겠죠. 자, 그러면 50dB에서 삐비비비, 1000dB에서 삐비비비, 2000dB에서 삐비비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자, 반응이 관찰되면 최저 수준을 찾기 위해서 5dB씩 낮춰요. 관찰되지 않으면 5dB씩 높인 음을 제시해요. 그래서 반응이 관찰되는 가장 작은 소리 수준을 역치로 간주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중위 검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올립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90dB 정도의 소리를 들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등골근이 수축하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왜냐? 우리 뇌는 소중하잖아요. 우리 뇌, 달팽이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골근이 수축돼야 되는데 정상적이라면요.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다. 자, 마지막 등골근 반사 피로 검사는 중위 검사의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청각 피로 검사라고 합니다. 자, 청각 피로라는 게 뭐냐 하면 순음을 계속해서 들려주면요, 어느 순간 음량이 감소돼서 음이 사라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귀에다가 삐삐삐삐삐 이 순음이거든요. 계속 들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소리가 좀 작게 들리거나 적응이 되면 음 자체가 좀 소리가 약하게 듣겠죠. 이게 사실 정상이에요. 이거를 이제 필요로 느껴서 우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적응을 해서. 근데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상이 있는 거죠. 오히려. 자, 실제 방법입니다. 개인의 역치에 해당되는 순음. 자, 이걸 60초 동안 제시를 해줍니다. 자, 60초가 되기 전에 음이 들리지 않는다고 신호를 주면요, 5dB를 올린 후에 다시 60초 동안 제시를 합니다. 60초 동안 자극음을 계속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절차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 얼만큼 이게 지금 피로가 오느냐, 결국은. 그래서 결과는 정상 청력이나 저음성 난처인 경우에는 자, 0dB나 매우 적은 범위 내에서 피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상이라면 올릴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제시하는 그 수준에서 피로 현상이 결국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감음성이면 어떠나 30dB까지 청각 피로를 보일 수도 있어요. 소리를 계속 5dB씩 올려서 30dB까지 소리가 청각 피로가 나타나야 그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후미로선 난청 어떠냐? 30dB SPL로 높여도 1분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감음신경성 난청이랑 후미로선 난청을 굳이 구분해 드리진 않을 텐데, 요거는 여러분들 좀 인터넷 찾아보세요. 자, 근데 핵심은 뭐냐? 등골근 반사 피로 검사를 통해서 자, 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감음성 난청이냐 후미로선 난청이냐를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 검사는 뭐다? 등골근 반사 피로 검사다. 자, 후미로선 난청을 구분할 수 있는 검사는 뭐다? 등골근 반사 피로 검사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체킹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한 10분 내외로 남았는데요. 제가 이게 지금 한 강좌 내에서는 다 못할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잠시만요. 어차피 뒤에는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내용이거든요. 자, 하는 데까지 하고 제가 다 못하는 부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주는 차원이에요. 등골근 반사 검사는 그러면 자, 고막을 통해 전달되는 음의 음압으로 등골근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지금 복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뇌의 기능이나 청신경의 상태를 파악하고요. 자, 검사는 편측이 있고 반대측이 있는데, 즉 동측이 있고 대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측을 우리가 편측, 입시라고 해요. 여기 입시라고 나오죠. 줄여서 입시 레터럴. 자, 콘트라 레터럴, 이것을 반대측이라고 그래요. 콘트라가 반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 아까 보셨던 동측, 예, 대측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략할게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안면신경을 통해서 전달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여기 안면신경 보이시죠? 페이셜 너브. 자, 안면신경 몇 번? 7번 신경이죠. 7번 신경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이건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언어치료 국시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골근 반사 피로 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했던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아까 저 슬라이드로 갔어야 되는데 뒤로 가서 조금 여러분 헷갈리겠네. 자, 청각 피로 현상은 등골근 반사 피로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예,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대로 보시면 돼요. 자, 등골근 반사 역치보다 10dB 높은 강도에서 10초 동안 소리 자극을 제시하고 등골근 반사의 경과를 관찰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핵심은, 자, 똑같은 소리를 계속 들려주면 귀에 피로를 느끼면서 이 소리가 서서히 이제 익숙해지면 소리가 좀 강도가 약해지거나 합니다. 즉 등골근이 수축된 현상이 서서히 반응을 멈추거나 그럽니다. 이게 정상이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등골근 반사 피로 검사는 무엇을 측정하기 위한 거다? 바로 후미너선 난청을 밝혀내기 위한 거다. 선별하기 위한 거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반응을 멈춰야 되는데 유지되지 못하고 50% 이상 갑자기 10초 이내에 없어지면 이것은 무엇이다? 후미너선 난청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특수청각 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마 제가 오늘 특수청각 검사까지 말씀을 드리면 딱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수청각 검사란 무엇이냐? 자, 특수한 목적으로 청력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아까 중의검사는 특수한 목적이 아니냐? 물론 중의검사도 특수한 목적이죠. 근데 중의검사는 뭐였어요? 중의에 대한 소리 전달력을 보는 거였죠. 주로 고막이나 등골근, 이소골처럼 이런 구조물들에 대해서 반사를 평가하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특수청각 검사는 그것이 아니라 와우랑 청신경의 반응을 함께 이거 상호작용을 보는 것을 특수청각 검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좀 특별하죠. 사실은 와우는 여러분들 네일을 와우라고 그러잖아요. 달팽이관. 자, 그리고 청신경의 반응, 결국 소리를 해석해주는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와우와, 자, 소리가 들어와요. 소리가 이렇게 이때까지 음향신호란 말이에요. 자, 휘박파, 압축파, 휘박파, 압축파, 이거 아까 얘기했죠? 소리 전달됐어요. 고막을 통해서. 그러면 이때까지는 물리적인 이제 신호예요. 음향신호로 물리적인 신호. 물리적인 신호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움직임으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움직임 바꿔주면 뇌에서 이것을 뇌가 이렇게 치면서, 달팽이관이에요. 달팽이관이 치면서 이 안에 액체가 막 담겨 있습니다. 얘가 움직이면서 안에 있는 유모세포에서 해당되는 주파수별로 유모세포가 흔들리면 이게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어요. 그래서 청신경으로 보내죠. 우리 인체의 모든 활동은 전기적인 신호죠. 자, 그러면 전기적으로 신호를 바꿔주는 게 뇌의 가장 큰 역할이다. 자, 그거를 보는 거예요.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음향 방사, 자, 이 소리, 음향, 귀에서 소리가 방사가 뭐예요? 반사 아니에요. 방사예요. 방사. 자, 방사는 뭐죠? 방출되는 걸 방사라고 그래요. 자, 열이나 전자기파 따위가 방사된다. 예, 이렇게 했다가 퍽 터지는 거, 이게 방사예요. 방사. 예. 자, 그러면 귀에서 소리가 방사된다,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뇌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시 웨이더로 방사되는 소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음향 방사는 청신경을 차단돼도 발현이 돼야 돼요, 원래. 그리고
자, 차단해도 발현이 돼야 돼. 나타나야 돼요. 30dB HL 이상의 난청에서는 발현율이 감소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음향 방사를 통해서 30dB 이상의 난청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음향 방사가 관찰이 되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다? 와우의 이상도 특정할 수 있어요. 소리는 못 듣는데 이음향 방사가 없어요. 안 나타나요. 그러면 와우의 이상이다. 근데 이음향 방사가 뭐죠? 아예 안 나타난 건 아니고 발현율이 감소하면 30dB 이상의 난청이다. 자, 이거 사실 우리가 왜 하느냐? 주관적인 청력 검사로 가능하면 이거 할 필요가 없죠. PTA 수능 청력 검사로 그냥 한 dB씩 올려주면서 주파수별로 보면 돼요. 손 드세요. 들리면 이렇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 청력 검사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특수 청력 검사도 객관적인 평가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관적으로 피험자가 반응 못하는 상황, 의식이 없거나 예를 들면 너무 어리거나 이런 아이들, 영유아나 이런 아이들이 몇 dB의 소리를 못 듣는지 어떻게 압니까? 주관적인 평가로는. 그래서 특수 청각 검사를 한다. 자, 장점 단점 같이 알아두세요. 장점은 측정이 빠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유용성이 크다. 자, 단점은 ABR과 달리 청력 손실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정량적이라는 건 수치와 딱 그램으로 재듯이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게 어느 정도 난청이겠구나, 아니면 와우가 이상이 있구나를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검사 유형입니다. 이음향 방사의 검사 유형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발 이음향이 있고요, 유발 이음향이 있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 이음향은 외부 자극음이 없는 상태에서 해서 자발 이음향이에요. 예, 자발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되는 이음향 방사를 보는 거고요. 이 귀에서 나오는 음향 방사를 보는 거고, 유발은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유발한다. 그래서 소리를 음자극을 주겠죠. 이 경우는 자발은 음자극을 안 주겠죠. 자, 그래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웨이도로 방사된 소리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자발 이음향 방사라고 합니다. 자,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2에서 30dB 이상에서는 이게 발현되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자발 이음향 방사가 있다라는 거는 정상 청력이다 라는 단서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정상 청력이라면 소리 자극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귀에서 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소리가 나오냐? 우리 뇌가 소중하기 때문에 갑자기 큰 소리가 쾅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귀 안에서 이렇게 이음향을 이 소리를 방사를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있어요,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산불 생각해요. 산불이 막 커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헬리콥터에 가서 물을 뿌려서 꺼주면 되겠습니다만 산불이 너무 커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맞불 놓잖아요. 맞불을 놓으면 산불이 줄어들죠. 자,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너무 큰 소리가, 외부 소리가 확 들어오면 우리 뇌가 손상당하니까 고막도 터지고 뇌도 갑자기 확 손상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에서 이렇게 소리를 맞불 놓듯이 약한 소리를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걸 자발 이음향 방사다. 자, 유발 이음향 방사는 뭐냐? 음자극을 이제 유발했을 때 그때 나오는 이음향 방사, 귀 안에 소리가 방출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유발 이음향 방사가 있고 변조 이음향이 있어요. 자, 무슨 차이냐? 자, 음유발은 그냥 클릭음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한 순음, 딱딱딱 이런 소리를 주는 거고, 변조는 뭐냐? 여러 가지 복합화 같은 소리를 줬을 때 여러 주파수를. 자, 저희 같은 목소리들은 어때요? 여러 개의 주파수가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딸깍 딸깍 이런 소리, 순음은 주파수가 보통 하나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유발 이음향 방사냐, 변조 이음향 방사냐. 자, 그래서 청신경병증을 진단할 때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발 이음향 방사는 정상 청력이 있다 없다를 통해서 정상 청력이냐를 구분하고요. 자발 이음향 방사가 있으면 정상 청력이에요. 꼭 알아두시고. 자, 유발 이음향 방사는 신경정신병증, 그러니까 청신경병증을 진단할 때 사용하는데
음유발은 그냥 딸깍딸깍하는 순음 주파수 하나고 변조는 여러 개의 주파수를 가진 순음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개의 주파수 있지만 노이즈는 섞여 있지 않은 순음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보시기 바라고요. 잠시만요. 자, 뇌관 청력 검사부터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뒤에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정리하면 객관적인 검사, 객관적 청력 검사를 하고 있었죠. 네,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중위 검사에 대해서 배웠고요. 네, 그 다음에 중위 검사, 임피던스 검사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위 검사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중위 검사, 그 다음에 등골근 검사, 등골근 반사 피로 검사, 우리 기억나시죠? 있었고, 그 다음에 앞서 보셨던 우리가 그 이음양 방사, 예, 이음양 방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이번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마지막 뒷부분 ABR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